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제4업의 수출 산업화와 쇠퇴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1960년대 이후 편직업의 수출 산업화 과정에 대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직물의 수출은 1962년 약 70만 달러의 보세 가공 수출로 시작되었습니다. 1963년에는 일반 수출도 시작되어 보세 가공 수출과 합해 약 70만 달러가 수출되었습니다. 이후 수출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빠르게 성장해 1965년에는 1,400만 달러, 1970년에는 1억 2천만 달러, 1975년에는 5억 3천만 달러, 1980년에는 8억 9천만 달러, 1985년에는 14억 7천만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먼저 수출을 주도한 것은 스웨터였습니다. 1966년 전체 편직물 수출의 64%가 스웨터였습니다. 그리고 그중 80%가 스웨덴으로 수출됐습니다. 1967년부터 스웨덴이 한국산 스웨터의 쿼터제를 실시함으로써 타격을 입었지만 미국 시장을 개척해 1967년에는 스웨터 수출의 53%가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1970년에도 스웨터 수출은 전체 편직물 수출의 60%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으로 수출액이 많았던 것은 네이웨이였습니다. 1966년에는 전체 편직물 수출의 4%에 불과했지만 1970년에는 23%로 늘었고 1972년부터 1981년까지는 40%대를 차지해 스웨터와 거의 비슷한 수출액을 기록했습니다. 나머지 10% 정도는 양말이 차지했습니다. 전체 편직물 수출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1969년 61%를 정점으로 하락해 1982년에는 33%가 됐습니다. 그동안 일본의 비율이 늘어서 1969년에는 4%였지만 1975년에는 18%, 1982년에는 22%가 됐습니다. 이 두 나라에 대한 수출이 전체 편직물 수출의 50%가 넘었습니다. 한국산 편직물의 수출이 늘어나자 선진국들은 수입 규제에 나섰습니다. 특히 1973년 말 석유파동으로 선진국의 국제수지가 악화되고 실업이 증가한 것이 보호무역주의를 부채질했습니다. 선진국들은 1973년 12월 제네바에서 체결된 다국 간 섬유협정, 즉 MFA에 의거해서 양국 간 협정으로 쿼터를 부과했습니다. 1970년 말 현재 미국 등 16개국이 한국산 제품의 수입 규제를 실시했습니다. 이제 생산 통계를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은 편직업의 대표적인 생산품인 스웨터, 네이웨이, 양말, 장갑의 생산량 추이를 1960년부터 2000년까지 제시한 것입니다. 앞서 정리했던 수출 증가와 함께 소득 수준 향상에 따른 내수 증가가 배경이 되어 편직물 생산은 1980년대까지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수출품이 아니었던 장갑의 생산량이 가장 안정적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60년 생산량과 대비해 봤을 때 1970년에는 3.3배, 1980년에는 10.4배, 1990년에는 25배로 늘었습니다. 스웨터는 가장 먼저 수출을 주도하면서 생산량 또한 가장 먼저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1960년 생산량과 대비해 봤을 때 1970년에는 무려 54배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 들어 가장 먼저 생산이 감소로 돌아선 것도 스웨터였습니다. 1989년의 정점과 비교했을 때 2000년의 생산량은 58%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문헌들은 임금 상승에 따른 경쟁력 상실을 그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1992년의 조사에 따르면 중국산 스웨터는 일본 시장에서 한국산 스웨터의 60%의 가격이었고 미국 시장에서는 50%의 가격이었습니다. 한국산의 품질이 중국산보다 나았지만 가격 차이를 압도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한편 네이웨이와 양말도 1960년대 이후 내수와 수출에 힘입어 생산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다만 이 두 품목은 1960년에도 이미 국내 수요가 상당히 존재했기 때문에 증가율은 스웨터보다는 낮았습니다. 네이웨이는 1960년과 대비했을 때 1970년에 2.5배, 1980년에 7배로 늘었고 양말은 각각 4.7배, 23.4배로 늘었습니다. 스웨터, 네이웨이, 양말은 모두 제1, 2차 석유파동으로 인한 세계 경기 위축의 영향을 받아 1970년대 중반과 1980년을 전후한 시기에 수출이 정체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설을 보겠습니다. 앞서 본 생산 증가를 뒷받침한 것은 설비의 증가였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그래프는 다양한 편직 설비의 전체 대수의 추이를 그린 것입니다. 1965년 이전에도 통계가 없진 않지만 일관된 통계가 작성된 것은 1965년부터이므로 그때부터의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1965년 12,000대였던 설비 대수는 1974년에 64,000대까지 늘어났습니다. 5배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특히 수출을 주도하던 스웨터 생산에 사용되는 횡편기의 증가가 두드러졌습니다. 같은 기간 횡편기는 3,000대에서 38,000대로 10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전체 설비 대수에서 횡편기가 차지하는 비율은 1974년에 59%에 이르렀습니다. 이 시기 경편기가 도입된 것도 주목할 만합니다. 경편기는 여성용 스타킹이나 신축성이 좋은 원단을 만들 수 있습니다. 1965년에 경편기는 200대에 불과했는데 1970년에는 900대, 1975년에는 1700대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1975년과 1976년에는 설비 대수가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60년대 말부터 설비 노후화가 문제가 되면서 메리아스 공업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설비 교체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는데 1975년부터 노후시설 폐기가 본격화된 것입니다. 그에 따라 1976년에는 1974년의 70%에도 못 미치는 44,000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능률 좋은 신식 기계로 교체되었기 때문에 생산량이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이 시기 가장 많이 줄어든 것은 횡편기로 1976년의 대수는 1974년에 44%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체 설비에서 횡편기가 차지하는 비율도 59%에서 38%로 크게 줄었습니다. 대신에 네이웨이 제작에 쓰이는 환편기의 비율이 37%로 늘었고 양말기의 비율도 18%로 늘었습니다. 설비 감소는 1980년과 1981년에 다시 한번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석유파동으로 국내 수요가 감소해 기업들이 도산하는 한편 자동화나 최신 시설로의 교체에 따라 노후 시설이 폐기된 데 따른 것입니다. 정부는 1979년 제정된 섬유공업 근대화 촉진법에 의거해 1981년 이후 노후시설 교체와 최신 설비 도입을 지원했습니다. 1981년의 설비 대수는 1978년에 76%로 줄었습니다. 이때도 횡편기가 가장 많이 감소했는데 1978년 대비 58%로 줄었습니다. 환편기도 80%로 줄었습니다. 그에 따라 설비 비율은 환편기 35%, 횡편기 34%, 양말기 20%로 바뀌었습니다.
편직업계가 보유한 총 설비 대수는 1982년 이후 정체 상태를 보였습니다. 이것은 기업들이 증설보다는 노후시설 교체에 힘쓰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일부 대규모 업체들은 인력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자동화 편기를 늘렸습니다. 그 결과 스웨터를 제외하면 편직물 생산은 1990년대에도 계속해서 늘었습니다. 이제 편직업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의 추이를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사업체 수는 1993년까지 증가하다가 그 후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종사자 수는 1973년을 정점으로 그보다 훨씬 앞서 감소했습니다. 앞서 설비 대수의 추이를 보면서 1974년을 정점으로 설비 대수가 줄었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노후 설비를 없애고 성능이 좋은 신식 설비로 교체했다는 것인데 그만큼 인력이 덜 필요하게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할 것입니다. 종사자 수의 감소는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편 1990년대 들어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가 함께 감소한 것은 스웨터의 생산 감소에서 비롯된 현상으로 보입니다. 2000년대 들어서는 다른 편직물도 생산량이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느 섬유산업과 마찬가지로 편직업 역시 쇠퇴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이번 시간은 1960년대 이후 편직업의 수출산업화 과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화학섬유 직물업의 수출산업화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